네, 그 박스 플랫을 설명하기 위해 갖고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런 그림이 있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설명이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그림은 참고로 위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두 줄을 지우면은, 그러니까 맨 마지막 줄은 그 요 그림을 파일로 저장하는 코드이고, 그 위에 줄은 약간 뭐 정렬을 해주는 코드인데, 둘 다 이제 지금 저한테 필요 없는 것 같았고 지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림이 나오는데, 이제 얘를 보면은 좀 그 여러분들이 이해가 이제 편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렸던 이 박스 플랫은 이제 요렇게 그 요러한 박스 부분과 그다음에 이런 수영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요런 부분이 수영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박스 부분이고, 이 박스 부분 중앙에는 어떠한 선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이 있는데, 이 선이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디안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이제 Q3, 이제 요 끝에 있는 게 Q1이 됩니다. Q3라는 거는 이제 점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제로 치면 점수고, 하여튼 어떤 데이터를, 숫자가 이제 큰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을 했을 때, 거기 이제 중앙에 위치한 값이 이제 메디안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만약에 되어 있으면은 데이터가, 요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자르면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밑에 이제 4개, 위에 이제 4개가 되어 있어서 얘가 딱 중앙에 있죠. 그래갖고 요 값이 이제 중앙 값이라고 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전체 데이터에서 딱 이제 중앙에 있기 때문에 50% 퀀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 Q1, Q2, Q3로 보면 이제 Q2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Q3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상위 25%에 해당되는 점수, 그 다음에 Q1 같은 경우는 하위 25%에 해당되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Q1, Q2, Q3가 이제 여기 있는 박스에 그려지게 되는 거죠. Q1, Q2, Q3. 근데 이제 Q2는 메디안으로 부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Q1, Q2, Q3 값이 딱딱 있으면 Q3 빼기 Q1에 대응하는 어떠한 이제 값이 있겠죠. 이 값을 IQR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인터컨타일 레인지의 약자입니다. 요 값은 그러니까 이 박스의 몸통 부분의 요만큼에 대한 길이가 되는 것이죠. 그 이 IQR 에다가 1.5를 곱한 다음에 Q3에 더하면은 이 수염의 끝이 됩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Q1에다가 IQR 곱하기 1.5를 빼면은 이 수염의 이제 작은 쪽으로 숫자가 작은 쪽에 있는 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가치가 이 수염의 끝을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웃라이어라고 이제 부르면서 이 박스 플랫에 이제 수염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이렇게 개별적인 점으로 찍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제 같은 경우는 그 A반에서 이제 98점인가 받은 학생 있죠. 이제 요게 이제 수염 끝에 아웃라이어로 표시되게 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간단한 박스 플랫입니다. 요거를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스 플랫에 대한 내용은요. 자, 다음은 플란리로 박스 플랫을 그리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처럼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돼요. 제가 현재 위치한 어 지금 이제 현재 제가 위치한 곳은 아나콘다를 설치해서 PI37이라는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요 안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뭐 저는 이미 설치를 했지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현재 지금 액티베이티드 된 요 환경에 이러한 일련의 패키지들이 깔리고 있습니다. 깔리는 것입니다. 요렇게 쭉 설치를 하면 되고 이제 요거보다 좀 더 쉬운 방법이 그 콜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콜앱을 이용하는 건 이제 이제 간단한 방법이 여기 이제 강의 노트 페이지에 가셔가지고 그 요렇게 강의 노트가 있겠죠. 요 강의 노트에서 세 번째 버튼 오프닝 콜앱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 아마 구글 로그인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콜앱 환경이 나오게 되고 이 콜앱 환경에서 그 실습을 하면은 이러한 패키지들의 설치 과정 없이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하신 방법으로 실습을 하시면 돼요. 콜앱 사용 방법이 제가 파이썬 입문 때 설명을 한 것 같긴 한데 혹시 이제 그 수업을 안 들었거나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콜앱 사용 방법이 좀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은 저에게 이제 카톡이나 이제 메일이나 뭐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질문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면 우리가 플란리를 쓸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맵편한 라이브러리라는 그 패키지로 우리가 이런 박스 플러스 그렸는데 이번에는 플란리라는 이제 패키지로 그릴 것입니다. 맵편한 라이브러리도 이제 충분히 잘 그려지고 괜찮은데 왜 이걸 쓰냐? 요게 이제 플란리가 또 장점이 있어요. 맵편한 라이브러리가 갖지 못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 가장 이제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장점은 이게 인터랙티브 플랫이라는 겁니다. 인터랙티브 플랫이 이제 뭔지 아마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한번 그려보면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주고 판다스도 이제 부르고 이거는 원래 이제 없어도 되는데 저는 이제 그 강의 노트를 위해 가지고 아이파이썬 디스플레이에서 HTML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이제 Y1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리스트고 Y2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리스트인데 우리가 데이터를 플란리가 좀 처리하기 편한 형태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건데 이런 식으로 바꿀 겁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Y1에 이 어떠한 리스트가 쭉 들어가 있고, 그렇죠? Y2에 어떠한 리스트가 쭉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df라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갖고 여기에 뭐 스코어 이런 변수를 만들고 여기는 이제 클래스라는 변수를 만들어 갖고 여기에는 이제 y1에 해당되는 애들이 이렇게 쭉 점수가 들어가고 y2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점수가 쭉 들어가고 클래스는 이제 y1에 해당되는 점수들이 뭐 A반 얘는 이제 뭐 B반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싶어요. 그래갖고 뭐 예를 들어서 30, 40, 50 그다음에 60, 70 80 요렇게 이제 숫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물론 실제로 이 숫자는 아니죠.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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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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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아까 30, 40, 50, 60, 70, 80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그 A 반의 점수하고 B 반의 점수를 이렇게 합치면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진 리스트가 만들어지겠죠. 얘를 이제 스코어로 넣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내가 A라는 요렇게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고 10 하면 이게 반복이 돼서 이렇게 10개가 나타나죠. 근데 내가 이거를 A반에 있는 학생 수만큼 하면은 요만큼 이제 그 A반에 있는 학생 수만큼 A라는 게 반복이 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B를 넣게 되면은 그리고 Y2로 바꾸게 되면은 B반에 있는 학생들이 또 숫자만큼 반복이 돼서 나타나게 되겠죠. 요거 두 개를 만약에 더한다면 이렇게 합쳐지게 되죠. AAA, BBB. 그래서 아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를 나란히 이제 놓으면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에. 그래서 내가 어떤 이제 딕셔너리를 만들 건데, 딕셔너리는 이제 스코어라는 애를 만들 거고, 스코어는 요런 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클래스였지.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에는 얘를 넣도록 할게요. 이제 이러한 딕셔너리가 생기게 되는데, 얘를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아까 원했던 그 형태이죠. 요거를 뭘로 df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df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정리가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플롯을 그릴 건데 A반이랑 이제 B반을 이제 나란히 넣는 이제 그림을 그릴 텐데, df하고 x는 클래스, y는 이렇게 되면은 A반에 이제 성적들이 나오게 되고 B반에 성적들이 나오게 되는데, 맵플란 라이브러리랑 비교해 봤고 딱 눈에 띄게 달라 보이는 점이 뭐예요? 요런 거에 대한 그 뭐 이 학생은 이제 스코어가 98이다 하는 이제 정보를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맥스는 98이고 Q3 값이 이제 79고 Q1은 76이며 메디안은 77이며 이 박스의 끝은 이제 79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죠. 이런 식의 이제 정보가 이제 잘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잘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인터랙티브 플랫이라고 합니다. 이 반응형 플랫. 그러니까 마우스를 대면은 어떤 이제 정보를 우리한테 주는 플랫을 반응형 플랫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 이제 이렇게만 하면 충분한데, 저는 이거를 이제 FIG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두면은 요거는 이제 어떠한 셀에서도 이 변수를 클릭하기만 하면 아까 이제 그 그림이 계속 나오게 되고요. 그렇죠? 요게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이제 잘 보이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그 강의노트 홈페이지에 이러한 웹상에서도 요 그림이 반응형으로 보였으면 좋겠어 갖고 그거를 좀 찾아보니까 요런 식의 이제 코드를 쓰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블로그 정리를 하거나 그러실 때는 요 코드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 뭐 블로그를 이제 저처럼 굳이 안 만드시는 분은 그냥 아까 이제 요 코드 있죠. 이 상태에서 끝내고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떠한 그 문자열이 쭉 리턴이 되는데, 얘를 이제 HTML 함수에 그 아까 로드한 여기에 이제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써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코드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상 실습을 할 때는 여기까지만 실습을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콜앱에서는 이런 설치 과정이나 뭐 그런 거 없이 바로 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요, 요, 요런 식으로 이제 콜앱을 열고, 그러니까, 그쵸?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넣어주고요. 다음엔 요거 두 개만 갖고 와서 임포트를 해주고 그냥 코드 요거랑 이런 모양의 데이터 프레임이 생긴다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얘만 하면은 그 바로 그림이 그려진다고 했죠. 반응형 플러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일한 결과를 콜앱에서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고 그러한 점이 장점이죠. 네, 아무튼 요거는 이제 아까 그거구나. 내가 이제 코드를 복사한 거. 자, 그래서 이 박스 플랫에 대한 내용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약간 이제 그 요약을 하면은 그 박스 플랫이라는 거를 왜 그려야 되는가?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 그 어떠한 변수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값들이 어떠한 형태로 퍼져 있는지를 알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박스 플랫이다. 그리고 그 박스 플랫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 박스 플랫을 이용하면 이렇게 단순 평균으로 보면은 좀 더 이제 알기 힘들었던 그러한 정보를 시각화를 통해 가지고 쉽게 파악을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동시에 파악할 수 있죠. A반은 이제 전체적으로 B반에 비해서 뭉개져 있고 그 다음에 근데 한 명이 이제 되게 잘한 학생이 있다. 이러한 정보를 이제 그 꼭 일일이 숫자들을 다 넣어가면서 비교해 보지 않아도 그림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잠시 이제 끊었다가 히스토그램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은 그 이제 맵플란 라이브러리하고 우리가 플란리를 이용해서 했었는데 이제 시본과 플란 9이라는 패키지도 있어요. 요거 이제 4개를 기본 플랫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패키지인데 요거 4개를 한번 이제 다 사용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